바꿔줘야 돼요. 왜? 부정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쪽이 동그라미. 선생님이 되게 이쁘단 얘기야. 이쪽이 X, 선생님이 되게 못생겼단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김쌤 선생님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그럼 너 뭔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말하는 선생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 거지. 어머, 여기는 김쌤 선생님 아름다웠대요. 좋아. 이렇게 갔는데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아니었던 것이야. 아니었던 것이 이쁘단 얘기였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부정은 우리 머릿속에서 뭔 짓을 한다? 사고의 흐름을요 180도 꺾어버려요. 당연히 정신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건 당연해. 근데 이런 스킬을 발휘해서요 문제를 어렵게 꼬아버리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부정적인 표현이 없는 상황으로 바꾸면 훨씬 명료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서로소의 정의를 쓰되 부정적인 표현이 없는 상황으로 바꿀 거예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어때? 느낌이 완전 다르지? 위에 있는 개념 이러는데 밑에 있는 개념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 엄청 쉽네. 이렇게 확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부정을 배제하고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요게 모두 다 서로소에 관한 정의예요. 자, 그런데 봐. 서로소를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로 외웠던 학생들이요 이런 표현이 실제 시험에 납니다. 서로소가 아닌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미치는 거야. 잠깐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것이 아닌 두 자연수.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려. 근데 부정의 부정은 뭐야? 강한 긍정이에요. 공약수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있단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매번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얘는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말은 가로 열고 1 이외에도 가로 닫고 공약수가 있는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수학은 문제집 받았어요? 복소수 혹시? 오케이. 됐죠? 1 이외에도. 얘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막 부정에 헷갈려 이러지 말고. 자, 요거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한 번 더.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 나오면 항상 꼼수가 느껴져 이러면서 긴장하셔야 한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선생님이요 기초적인 내용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백이 좀 많죠. 여백에다가 30, 60, 90, 12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적어 놓으시고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숫자 크게 가지 마시고 잘게 쪼개서 계산하세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거 있지? 이렇게 밑으로 계산해 내려가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래서 다 푸신 분은요 최대 공약수는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모 곱하기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는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모 곱하기 이런 식으로요 쭉 곱해서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쭉 풀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곱해버리란 얘기예요. 자, 됐나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으로 해야지. 10, 여기는 30, 여기는 4야. 이제 또 뭐로 돼요? 2, 50, 이름이 2, 50, 4예요. 자, 여기서 멈춰야 될까? 멈추지 말아야 될까? 멈춰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요. 왜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우리가 방금 말한 서로소가 상관이 있어요. 자, 요 맨 마지막에 오는 수들이 모두 다 서로소일 때만 작업을 멈출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 5하고 15하고 서로소야 서로소가 아니야? 아니야. 얘 때문에 좀 잘못 계산했네? 야, 아무도 말 안 해줘? 야, 좀 얘기 좀 해줘. 선생님 실수 많이 해. 알았지? 이래놓고 선생님 실력이 없었어.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산수를 틀려 엄마 실력이 없나 봐 이러지 말고 실수해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하고 15가 서로소가 아니면 더 가야 돼. 언제가 나올 때까지?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야, 두 개의 수 서로소야 아니야 라고 물으면요 되게 간단해요. 이 밑에 있다고 상상을 해버리는 거야. 갈 수 있네 갈 수 없네? 갈 수 없으면 서로소인 거고 갈 수 있어 없어? 있으면 서로소가 아닌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5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5일은 5, 35. 요 2는 5하고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수는 1, 3, 2. 이 세 개의 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어. 바로 이 1, 3, 2. 세 개의 수가 무슨 관계다? 서로소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시점. 그럼 여기에서요 최대 공약수 구해볼 거예요. 자, 뭐 곱하기 뭐야? 쭉 불러 시작. 3 곱하기 2. 예, 여기서 곱하기 하나 더 나온 사람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5까지 부르려고 했지 혜린 양. 맞아요? 요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 공약수를 구해줄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이 L은 이 L처럼 곱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냥 최소 공배수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L라인에 있는 거 모두 다 곱하면 돼요. 하지만 최대 공약수에서는요. 이 5는 얘를 커버했어 못했어? 못했기 때문에 얘를 커버 못해서 얘는 제외해주고 셋 다를 커버한 숫자인 3과 2만은 최대 공약수로 삼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위에 당구장에 적어 놓습니다. 4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4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질문이야. 아니지. 적어 놓으세요. 4는 소수가 아니고 4는 소수가 아니고 라고 당구장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쭉 밑줄 있지? 자, 그러면 또 묻자. 질문이야 이건. 필기가 아니고. 야, 9는 소수니 소수가 아니니? 아니지. 적어 놓으세요. 9도 소수가 아니지만 9도 소수가 아니지만 묻자. 그럼 4하고 9는 서로소야 서로소가 아니야? 서로소이다. 왜 4하고 9는 더 이상 못 내려가죠? 4와 9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가끔 이걸 막 소수, 서로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4는 소수가 아니고 9도 소수가 아니지만 4와 9는 서로소이다. 아랫줄 1은 소수가 아니고 4는 소수가 아니지만 묻자. 1과 4는 서로소이다. 1과 4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과 4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드디어 개념 유리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는 까놓고 말하면 무슨 수? 유리수는 땡땡이다. 분수이다예요. 자, 즉 n분의 n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 일명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요. m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왜 m은 0이 되면 안 되지? 수가 점점 분모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0이 오지 않는다. 0이 오면 수가 아니다 라고 배웠죠. 그리고 m과 n의 조건은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앞에서 배웠던 개념. 서로소인 정수가 됩니다. 서로소인 정수. 서로소인 정수. 그래서 수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기억할 텐데요. 고등수학에서 유리수와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다루는 단원이 수학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하에서 나오는 유리수는 그냥 노골적으로 분수구나, 유리식은 분수식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구나,
유리함수는 분수함수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앞으로 유리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해 버립니다? 예, 분수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드디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론들 대략 정리했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실 말이 복소수지, 뭘 배우려고 이 단원이 있는 거야? 허수 배우려고 이 단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허수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게 골 때립니다. 자, 우리 실수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수는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어요. 1대1로 돼 있는 데서 어머 1자리네 2자리네 루트 3자리네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상에 있다 보니까 0, 양수, 음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죠. 그러므로 대소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는 수직선상에 1대1로 되면 되니까 눈에 그냥 보여요. 오! 1자리네? 2자리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근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보이는 교점에 생기는 거여서 근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보여요.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실수에 대한 관념이에요. 자, 그러면 허수는 어떤 수인가 보자.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없어요. 왜? 허수는 수직선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허수는요, 수직선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수직선상에 존재해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자, 그리고 허수에는요, 허수 볼게요. I라는 게 붙으면 허수야. 이런 건 허수라고 부르는데요. 허수 중에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달고 다니지 않고 I 파트로만 이루어진 허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순수한 허수다 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르는데, 이 순허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온다요. 그리고 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헉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 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야, 수직선상이 없어. 당연히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대소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실체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실수는 실체가 딱딱딱 눈에 잡히는 데 반해서 얘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런 거 없어. 실수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냥 몰라. 뭐 이렇게 돼버리기 딱 좋은 수가 바로 허수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허수를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고 가면 나중에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이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생각할 거리가 없네? 이러고 계산을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묻는 거다. 야, 321 더하기 472i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321 마이너스 472i가 있어. 누가 클까? 이러면 애들이 다 얘가 커요! 이렇게 외쳐버려요. 허수는 대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허수를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야. 안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자꾸 이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이 실수를 방지하려면 아무리 허수를 내가 좀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나중에 허수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허수도요, 찍을 수 있어요. 점으로. 복소 평면이라는 개념인데 그건 대학교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고등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복소 평면까지 들어갈 게 아니라면 고등수학에선 허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두면 훨씬 도움이 돼요. 여기에 쪼닥쪼닥쪼닥 누가 붙어있어? 실수가 붙어있지. 맞아? 그러면 허수, 헛개비, 막 도깨비, 불, 막 이런 느낌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 허수는 도깨비볼처럼 여기 위에 쪼닥쪼닥 붙어있지 않고 여기를 도깨비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라고 생각하자요. 여기가 0이었거든? 그러면 얘는 양수네 음수네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치? 누가 크다 작다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는 도깨비처럼 이런 느낌으로라도 조금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무런 관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라도 해놓으면 그래 양수음수 얘기할 수 없지. 누가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대소비교 자체가 안 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허수를 포함한 식들 어떤 식으로 푸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1번 보도록 하자.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오면 루트 3i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에 몇이 곱해져 있어요? 루트 12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때 우리는 루트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i를 제하고. 루트 36, i 이렇게 되네요. 루트 36은 몇입니까? 6. 그래서 얘 6i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루트 4i, 루트 16i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자, 루트 4는 몇입니까? 2. 루트 16은 몇입니까? 4. 그리고 i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i는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일명 8i의 제곱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보자. i란 누구였냐면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이었어요. 여기에서 제곱을 벗겨낸 바로 요 녀석이 i였거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i지만 플러스 i만 본다면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좀 외우고 갑시다. i의 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한 번 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볼까요? 자, 좌변우변의 i를 한 번 곱해주면 i의 세제곱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다. 한 번 더 해보자. 모두 i를 한 번씩 더 곱해서 i의 4제곱이야. 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i의 4제곱은 i의 제곱 2개가 곱해져 있는 거네? 마이너스 1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된다요.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자. 시작!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1. 한 번 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1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래서 i의 제곱이네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루트 7 i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야겠죠. 자, 요런 수는요. 우리 분모의 유리화 하듯이요. 분모의 실수화라는 개념이 있어. 와, 이거 실수, i가 없어진 실수가 되고 싶어. 저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하면 실수가 될 것 같아? i 하나만 더 곱해버리면 i의 제곱이 돼서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3이 돼서요. 그냥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뭉쳐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식은요. 루트 7i분의 루트 3i예요. 자, i도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숫자에 불과하는 너무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네. 지워버려서 얘는 루트 7분의 3이다. i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i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의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주기성 문제는요. 지금도 나오고 시험에도 되게 자주 출제되고 나중에 오메가 시리즈를 공부할 때도 나오는 엄청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 이미 좀 해서 알겠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i의 4제곱은 1이에요. 그런데 좌변 우변에 다시 i를 곱하면 얘 뭐가 됩니까? i의 6제곱은 i의 4제곱과 i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 좌변 우변에 i를 곱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i의 8제곱은 i의 4제곱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즉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i를 곱하면 i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와우, 이 녀석을 봤더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수가 계산해서 반복이 되는 걸 i의 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기는 외워야 돼. 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주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 수학 문제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애가 있어요. 이런 애. 여기에 보이는 무슨 숫자? 1이 되게 중요해요. 이 1에 대해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를 만들어내는 1이라고 얘기해. 강조하기 위해서 주기를 만들어내는 1.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거 나오면 얘는 3개마다 주기가 있다는 의미야. 수학에서 알파의 5제곱이 1 나왔어요. 얘는 몇 개마다? 5개마다 주기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주기가 몇이다? 4이다예요. 자, 주기가 4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를요 이제 시중 교재나 잘못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큰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그러면 어머 i의 20제곱, i의 29제곱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면은 이건 필기하지 마, 나쁜 풀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답지나 선생님들 가르칠 때 보면 야, 그러면 얘는 주기를 갖는 i의 4제곱이 5번 들어있네? 와, 그 얘기는 1이 5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1이라는 거지? 오, 잘 풀었어요. 야. 그리고 i의 29제곱은 i의 4제곱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4, 7에 28 말고도 하나 더 붙어있는 상태지. 그런데 i의 4제곱이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i가 된다. 답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풀려있는 풀이가 되게 많아요. 실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얘 어떻게 풀 건데? 있네, 한국인이에요. 막 이러고 풀 거 아니잖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주기가 4잖아요.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자,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입니까? 0.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입니까? 1.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입니까? 3. 예, 한 명은 제대로 보네. 3이라고 봤어요. 자, 오, 쟤 어떻게 계산한 거야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널널한 여백이 있는 페이지 3페이지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펴보셨죠? 거기에 9줄짜리 필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9줄짜리 필기를 할게요. 개념의 제목은 배수 판정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배수 판정법 1. 2의 배수. 우리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1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봐. 0이랑 2의 배수예요. 1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0 혹은 2의 배수가 될 때 우리는 2의 배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의 배수 판정법이에요. 3의 배수 판정법은 뭡니까? 모든 자리 숫자 더해서 3의 배수. 예,
각 자리수의 합이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여기 내가 어떤 수를 가지고 있다. 1, 7, 6, 5, 4, 8, 3, 9, 2, 6, 4, 3, 2 뭐 이런 수가 있어. 엄청 큰 수가 있어요. 얘 3의 배수야?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 표현에 의하면 1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을 계산해서 얘가 3의 배수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걸 계산하고 있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요만큼 봤더니 얘는 3의 배수네. 얘도 3의 배수네. 얘도 3의 배수네. 얘도 3의 배수네. 얘도 3의 배수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요. 와, 1하고 5하고 더하면 3의 배수네. 와, 4하고 2하고 더하면 3의 배수네. 와, 4하고 2하고 더하면 3의 배수네. 만들어. 그럼 이래저래 쓰레기처럼 남은 애들 둘 있지? 8하고 7만 더해요. 몇입니까? 8하고 7은 더하면 15. 15는 3의 배수 맞습니까? 예.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9가 있어. 그러면 9하고 7 더하면 16이지? 1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1. 그게 바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판정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4의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죠? 마지막 두 자릿수가 00 또는 4의 배수예요. 자, 맨 마지막 두 자릿수가 00으로 끝나거나 혹은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만 4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3, 7, 6, 5, 3, 8, 9, 2, 4, 7, 6 뭐 이와 같은 수가 있다라고 좀 더 가자. 1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가 있을 때 얘 4의 배수냐 물으면 앞에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 맨 뒤에 두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두 자리를 봤더니 얘 4로 하게 되면 몇이야? 60까지는 4의 배수 맞나? 맞죠? 60까지는 4의 배수 때 1이 하나 남네? 그러면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1인 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두 자리수만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00으로 끝나면 4의 배수, 만약에 여기가 32로 끝나면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두 자릿수만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5의 배수 어떻게 판정합니까? 5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빨리 얘기해. 제일 쉽잖아. 1의 자리 숫자가 0 혹은 5가 되는 경우가 5의 배수 판정법입니다. 다섯 번째 6의 배수 판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배수는요, 두 번 확인하셔야 돼요. 얘 2의 배수인가 확인하고 그 후에 얘 3의 배수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걸 우리는 6의 배수라고 부릅니다. 자, 6번, 자, 7, 8, 9의 배수 판정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의 배수 판정법은 뭘까요? 3의 배수랑 똑같아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 아까 3이었다면 요거는 9를 기준으로 묶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7번 10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10의 배수 1의 자리 숫자가 0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12의 배수 판정법이에요. 자, 12의 배수는요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 두 번 확인하셔야 돼요.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인 수를 우리는 12의 배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
6의 배수는요 2의 배수 곱하기 3의 배수고 12의 배수는요 3의 배수 곱하기 4의 배수니까 12의 배수는요 2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여도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얘 됩니다. 얘 됩니다. 얘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요 2하고 3은 서로 소예요. 3과 4도 서로 소여서